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소식에 환영 분위기가 조성되며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보복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내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사살됐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4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름세는 다소 꺾였지만 농산물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은 오르는 물가 양극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모두에 대한 보육,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재는 소득 70% 이하로 국한돼 있는데 이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장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추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더 커졌었죠.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해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신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코스피 시장 자체가 또 중가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1등 공신이라면 뭐니 해도 바로 이 종목일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삼성전자를 올려놨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그 이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삼성전자 그리고 KTNG 요즘 최근에 갑자기 상승세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상승세 좋죠. 자, 그리고 SK, NC소프트에 대해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그 다음은 삼성물산 그리고 대한항공 어제 뭐 항공주들 정말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증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순매도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큰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한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그리고 기아차, OCI, LG에 대해서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역시 기아차, GS, SK,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이렇게 기존의 어떤 주도주 업종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었고 그간 장을 주도했던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기관의 매도는 어제도 이어졌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투어, CGN, 서울반도체, 태광, 테크노세미캠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AP시스템, CJENM, 멜파스, 셀트리온, 하림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어제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사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투어가 최고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516.76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의 건설 경기 연착륙 활성화 방안 발표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쪽에서도 KCC건설, 이테크건설, 쌍용건설 같은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이슈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쪽 함께 봐주세요. 예. 유럽이나 미국 쪽을 한번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이 최고 큰 이슈였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이 장 초반에는 호재가 됐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또 악재가 되는 모습을 또 연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그래서 유럽 그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지수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빈라덴의 사망 소식으로 유럽 그 증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보복 공격 가능성이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장 초반에는 그 상승 출발을 하면서 호재가 됐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그 악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되는 모습. 그래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장 후반 쪽에서는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락 마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하락 전환 마감했다는 것이 조금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락 전환 마감을 하면서 금일 오전장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장 초반 같은 경우는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보복 공격 가능성이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또 전해드린다면 실제로 그 파키스탄에 거점을 둔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은 미국의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좀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 우려로 그래서 그 보복 우려에 대해서 조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또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안전자산인 금과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 분위기는 미국은 물론 동맹국 같은 경우에 테러 위협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오사마 빈라덴이 죽으면서 그 수장이 죽었다고 해서 그 활동이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조금 빈라덴의 사망 소식은 주식 시장에서 일시적인 단기적인 이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지난 10년간 지금 빈라덴 같은 경우에 시장에 큰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그 미국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건설 지출 경기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ISM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나타낸 지수인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인 59.5를 상회하는 60.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21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인을 했지만 조금은 전월 대비해서 확장폭이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은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 그리고 50% 이하면은 위축세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ISM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85.5%로 상승했고요. 그래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제조업 경기, 특히나 미국 산업의 11%를 차지하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ISM 비제조업 지수인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 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ISM 비제조업 지수를 좀 중요성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지출 같은 경우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인 0.8%보다 증가를 했지만 1년 전보다 6.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건설 지출이 호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주택 경기도 호전이 될 것이란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중화권 증시가 대부분 휴장을 한 가운데 개장을 했었던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가 급등했었는데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좀 일본 시장이 급등했던 부분들도 있겠고요. 자, 그러나 일단 일본의 그 4월 그 신차
판매가 일단 50% 정도 급감했다는 사실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본 그 지진 복구 자금으로 4조 엔의 지원이 또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마감되는 그 2차 양적 완화 좀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그 유동성이 한 750억 달러씩 이렇게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 지진으로 인해서 12조 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1,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씩 풀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양적 완화가 6월에 마감이 되긴 하지만 이미 일본으로 인해서 제 3차 양적 완화의 효과가 거의 있다라고 일단은 평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4조 원의 또 지원이 또 통과됐습니다만 어떻게 풀려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도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지금 일본 시장은 오늘을 비롯해서요,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헌법의 날과 또 어린이날 등등 해서 좀 휴장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없는데 참 뭐 부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 이틀 쉬잖아요. 그런 건 예. 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되겠고요. 우리 시장이 훨씬 지금 또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5월의 첫 거래일을 강세로 좀 산뜻하게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도주가 일단은 그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주도 업종이 좀 확산되는, 특히 IT 쪽으로의 강세가 좀 나와주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어떤 이 외국인들이 지금 몰래 사들였던, 이렇게 조용하게 사들였던 IT 업종, 그 중에서도 이 뭐니 해도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가 정말 4%가 넘는 급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강세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업황과 어떤 이 세계 그 점유율 등등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버리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 매수할 기회를 좀 주고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좀 급등해 버리니까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과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뭐 일단 들어왔고요. 또 이 프로그램 역시 4,1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인 부분들이 어떤 시장 강세를 뒷받침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전강 후강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전강 후약장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그런 우려감들을 한 번에 그 뚫어버리듯이 전강 후약장이 좀 나와줬는데, 이 부분은 오늘까지는 좀 확인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줬을 때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꿔놓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오늘까지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정부 대책 발표로 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현대산업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어떤 부동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좀 종식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요. 빛나된 사망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 상승세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어떤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흐름을 깨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 정도는 좀 주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업종별로는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주 그리고 해운주 또 여행주들에 대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줄이 나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가 넘는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부터 코스닥 기업 5단계 그 세분화가 좀 실행이 됐지요. 그래서 이 우량 기업부가 197개, 그리고 벤처 기업부가 283개 기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중견 기업부가 426개, 그리고 신성장 사업부가 7개 정도 로 나눠졌는데, 이 문제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33종목인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그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더 살펴보자면 하림 홀딩스만 이렇게 그 상장이 됐다가 하림이 이제 어제 또 그 코스닥 재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6% 이상 강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하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기존의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이고요.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볼까요? 오늘은 LIG 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LIG 투자증권은 실적 발표 이후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디어, 소프트웨어, 생활용품, 증권업종과 금속 및 광물, 상업 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는 6월 10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으로 18개 종목이 편입되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대한생명, SKCNC, 한전기술, 동부화재,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락앤락, 진로 등을 제시하며 올해에는 편입 종목 매수와 동시에 제외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연초 대비 감소 흐름을 보이던 관련 ETF들의 평가액이 3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현 ETF의 증가세는 지수 반등의 영향과 동시에 해당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을 시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4월의 경우 평가액 증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일 코스피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 시장이 공고한 유동성과 심리가 여전해서 큰 틀에서 주도주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들의 수급 변동성에는 조정 시 매수 접근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건설, 금융, 유통 등 원화 강세를 겨냥하는 트레이딩 시각을 유지해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연결해서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전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좀 주도주들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그동안에 소외주로 분류되었던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극심한 지속게임 양상을 보인 이후 좀 관찰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주도주들의 뒤를 이어 여타 업종으로 매기 이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시장의 새로운 관심 그리고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원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일본 지진 이후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항공, 여행 관련주뿐만 아니라 해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덴 사망으로 유가 하락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원화 강세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원화 강세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조업체들 그리고 일부 내수업 중에는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나 마진 압박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과 맞물려 가격 메리트 차원에서 종목 찾기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선도주 중심의 가격 부담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부 재료 그리고 가격 메리트 등을 통해 여타 업종군으로의 매기 이전 시도가 표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화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일 대표적인 수출주인 전기전자 업종이 급반등한 것도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지금 최근 시장의 모멘텀을 보면 국내 경기 모멘텀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일부 수출 기업들의 이준한 실적 개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경기 호조에 이은 내수 경기 전반적인 회복 기대감을 반영할 움직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매기 이전을 기대하고 관심 대상을 넓혀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당분간은 정부 정책 그리고 원화 강세 등과 같이 가격 메리트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가 부각되고 있는 업종, 종목에 좀
슬림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 실적 모멘텀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PF 관련 대책으로 시장의 관심을 높아지고 있는 금융업종이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한 IT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 그리고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 추세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내수 관련주와 원화의 한 단계 레벨 다운으로 관심이 유지될 수 있는 항공, 여행 관련 업종의 대표주 등이 단기적으로 유효한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관심 업종을 정리를 해보면 금융, IT 내 반도체, 내수주 그리고 항공, 여행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6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1등 공신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장중에 4%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이 밖에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건설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건설주들이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주도주들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전략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죠.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자, 일단은 어제 이벤트성의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빈라덴의 어떤 사망이 일단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마무리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유가 하락으로 연결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상황으로의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이 버락 오바마가 아주 버럭하니까 아주 무섭게 지금 이렇게 때려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바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선의 가능성들이 조금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안 길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가 흐름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큰 변동성을 가졌었는데, 만약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정권이 이어지게 됐을 때는 그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차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 어떤 마인드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장기적인 부분에서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빈라덴이 지금 사망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테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고민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시장의 가장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기환을 했다라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 따라서 이 어떤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IT 업종들이 또 동반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오늘까지 이어질지 이제 그것들을 같이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어저께 보면은 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강세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한 가지를 좀 더 특징적으로 보자면 자동차만 보더라도 현대차만 이 강세를 보였지 다른 여타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한라공조나 이런 정도도 또 어제만의 상승세, 하루의 상승세라 보면 컸었습니다만, 그동안 고점에서부터 밀리고 나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조금은 멉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어떤 기존의 주도주도 여러분들이 볼 때에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동안에 다시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같이 이것이 자동차주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다 떨어뜨려 놓고 아주 강한 종목만, 이 정말 대장의 대장만 이 살아남는 장이 5월 달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 종목이 기존의 주도주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더 줄이고, 또 이 소외되는 업종조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지금의 강세를 지금 보여가지고 반등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분명히 그 부분도 역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또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와 같은 그런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어떤 그 업종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그 매수했던 업종과 그다음에 가장 많이 매도한 업종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기전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유통, 건설, 기계 정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하는 이 업종별로 나타내 줬고요. 반면에 운수장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기아차랄지 어떤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철강금속은 포스코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매도가 가장 크게 나왔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관의 업종별 현황 동향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 역시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지만요. 유통 그리고 운수, 창고, 건설, 기계 그리고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그 매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자료가 좀 잘렸네요. 가장 많이 매도한 것도 역시 운수 장비라는 거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동시다발적으로 그 양매수가 들어온 업종은 역시 전기전자와 유통, 건설, 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우리가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실만 하겠다라고 좀 보여주겠고요. 일단은 그 양매도가 나온 업종은 역시나 운수장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운수장비 쪽에 대해서 너무 이전의 급등에 대한 환상을 가지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소외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세가 둔화될 때는 그 역시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이 시장 5월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강한 종목 중에서도 또 강한 종목의 선별적인 장세가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중소형주들도 그때 가서는 한번 좀 테마주와 함께 강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전기전자, 유통, 건설, 기계 쪽을 보고 팔고 있는, 공통적으로 팔고 있는 운수장비업종 쪽이죠. 조선과 자동차주가 속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런 테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정학적인 부분 외에 외국인의 수급이 아무래도 테러 그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추세적으로 꺾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러 가능성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밴드를 지금 현재 219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밴드 사이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뤄나간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항상 하단 그리고 상단 돌파할 때나 사단 이탈할 때 그때는 새로운 전략이 나오겠지만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새로운 전략은 없고 그 밴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시장이 뭐 흔들릴 가능성 조금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종목 같은 경우 종목별로 조금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정유화학 쪽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도주가 좀 교체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IT은행, 조선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 기계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 그리고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조금 주도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최근에 조금 기계 음식료 쪽에서 이렇게 순환매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쨌든 지금
IT, 은행, 조선 같은 경우 IT, 은행, 조선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환율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강세, 환율 강세 이 사이에서 조금은 그 해운주라든지 여행주, 항공주가 좀 고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공, 건설, 여행 같은 경우는 전일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하시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 실적 발표 후에 급등하고 난 뒤에 그 전일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항공주 같은 경우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대한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실적은 지금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조금은 항공주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일일에 일비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으로 치면은 아까 전에 말씀했던 ISM 비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와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지수를 봐야 되겠지만 중국 쪽은 아무래도 제조업 PMI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금융 그리고 멜파스, 이화공영, 셀트리온, 현진 소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저거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큰 우리금융에 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쪽에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조금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테마주인데요. 테마주 성격이 좀 큽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 조금 4대강 테마인데 전일 자리가 조금 이전에 하락세를 지지를 하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제 홈센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4대강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은 이화공영도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리와 그리고 4대강 테마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반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금융은 어제도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은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은 기업은행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어저께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상승 쐐기형의 지금 상황이 어제 이제 이 지지가 되고 지금 밑골이 닿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지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시장이 급등을 해서 상단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잠깐 또 쉬어가는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부분에서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되려면 거의 꼭지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유지가 되려면 이제 조금씩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오면은 또 급하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 추세상 안에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업은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은행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이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 11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나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던 부분들 좀 실적적으로 좋다. 자, 그리고 대손 비용률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이 좀 가시화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은행주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밀려줄 때에 좀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 2만원과 2만원 이하 정도 한 번쯤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전 고점이자 또 박스권의 상단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만원부터 19,5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적으로 좀 담아 가시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밀려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이 기업은행의 사상 최고가는 23,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3,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19,000원이 이탈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가 좀 전에 은행주 오늘 약할 것이다가 아니라 은행주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옆에서 뭐 아니라고 저한테 표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주십시오. 은행주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쪽에서는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한 저가 매수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상향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STX 조선해양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STX 그룹의 핵심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주잔고 기준 세계 5위의 핵심 세계 5위의 조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STX 대련 중국 생산 기지를 좀 그 건설을 하면서 조금은 매출 그리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세계 2위 크루즈선인 그 크루즈선 제조업체인 아카야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가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을 현재 한번 보신다면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아래쪽을 잠시만 보시면은 최근 이 하늘색 선이 그 주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 선이 그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이 최근에 강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그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2,000 전후로 해서 조금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5일선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양봉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조금은 그 반등이 크게 좀 나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32,000원에서 32,500원 사이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35,500원에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좀 일단은 전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31,000원 그 갭 부분 갭 상승하고 난 뒤에 조금 지지력을 보여줬던 그 갭의 하단, 거기 31,000원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자리다라는 말씀하시면서 STX 조선해양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는지요? 자, 일단은 연속성의 어떤 확인이 필요한 이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또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이제 IT주들이 과연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줘서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 또 이제 그 크게는 밀리지 않았습니다만 또 종목별로 보면 또 크게 밀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늘 장도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속성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말씀 주실는지요? 일단은 그 시장의 변수만 확인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이 어쨌든 그 탈레반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시장 변수만 확인하고 시장 상승세를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lus.cntv.co.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